자, 8번째 비판 내용입니다. 즉 비판하기라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많이 봤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먼저 보실 게 뭐냐면 비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판 문제에서 오답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뒤집어 봐라. 또는 글쓴이가 비판을 하고 싶을 때는 특정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뭔가를 설명하거나 뭔가의 이론을 밝혔는데 그게 불만이 있어. 그래서 그 대상은 변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글쓴이의 주장이 오답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비판 문제에서 오답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즉 지가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은 일치불일치가 되는 거지,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해봐라 그랬는데 답지에 글쓴이의 주장이 나왔다라면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일치 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논점 일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논점 일탈이라는 것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겠죠, 분명히.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무엇 할 수 있어야 된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마구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예시고요, 2번의 예시입니다. 한 번씩 볼까요? 지구온난화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경제, 사회 전 분야에 큰 재앙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의 특징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무엇을 갖고 있다? 큰 재앙을 갖고 왔다라고 누군가가 썼다라면 뭐라는 거죠?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된다? 아니야. 지구온난화가 니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면 아니야. 지구온난화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긍정적인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야 뭐가 되는 거죠? 비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글쓴이이기 때문에, 글쓴이 주장이기 때문에 비판은 뒤집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특정 인물이 나오고 글쓴이의 생각과 반대라면 글쓴이의 주장이 오답은 아니죠. 그때는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할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분명 부정적인 거였죠.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비판은 지구온난화가, 그렇죠, 경제, 사회에 큰 재앙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 내용을 가지고 온다가 바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논점 일탈이라는 게 뭐냐면 철수는 늘 남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철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철수는 어떤 모습이죠? 모범적인 학생의 모습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범위는 뭐죠? 학생 중에서도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 학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모범적인 학생이니까 긍정이야. 그런데 철수는 백화점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여유를 보이고 있다. 선생님, 얘도 긍정이니까 맞지 않나요? 논점에서 들어와 있지 않나요? 철수는 맞아요. 그런데 자신만의 시간과 여유를 보이는 게 모범인가요? 아니죠. 모범은 타의, 남들이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신만의 시간과 여유를 즐기는 건 무엇이 아니다? 모범이 아니다. 또 시간과 여유를 즐기는 게 학생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논점 일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범위를 한정하고 범위를 잘 보고 범위 내에서 비판해야 되고 범위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비판이구나. 자, 가해 논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잘 보세요.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게 비판 문제가 변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관계없이 반드시 태도 이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락의 핵심과 답지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답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문제는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랬죠. 이럴 때는 뭐를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가를 읽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문제 갈까요?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랬습니다. NCS 문항입니다.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어휘가 없다고 해서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어휘가 있으면 인식하기가 쉽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지만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볼 때, 그래서 이러한 체크하란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칸을 이렇게 했죠. 이러한. 자, 이제부터 주장이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고가 언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정해요, 부정해요? 인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볼까요? 사고가 사고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언어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but 그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해하지 않겠다니까 비판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사고와 언어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사고와 언어 중에 오히려 무엇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있는 것, 이거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게 뭐냐 이거죠. 그게 나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생상을 해볼까요? 이건 뒤에 바로 배우겠지만 추론 문제와도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추론 문제는 결국 가는 어떤 내용을 했을까요? 사고가 언어에 뭐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쭉 전개됐겠죠. 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라면 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보지 않는 지문도, 보지 않는 문단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가서 가의 논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거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뭡니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인정했죠.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 전체적으로는 얘가 핵심이고 인정은 했다 이거죠. 그럼 정답 1번 끝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인간의 사고는 보편적인 거 아니죠. 끝났죠.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시한다? 몰라요. 언어가 사고에 이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인정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답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를 읽어도 답은 나옵니다. 구조 접근을 해도 답은 나옵니다. 전체를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조 접근하면 시간이 짧게 걸려요.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들로 만들면 괜찮습니다. 되셨죠?